오늘 7월 7일이고요. 소서입니다. 엄청 덥죠? 네. 더울 때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자, 출석 불러보죠. 수희님, 어서오세요. 카메리님, 반갑습니다. 즐거운 인생님, 그리고 드림앤 해피님, 소희님, 지금은님, 반갑습니다. 상향님, 어서오시고요. 정년퇴직님, 백농님, 찬찬찬이님, 초록레몬님, 향초님, 원태호님, 끝내주는 인생님, 밤하늘의 빛과 광님, 어서오세요. 두려움없는 자유님, 찌리구리님, 긍정의 힘님, 찐빵님, 어서오세요. 동네 부자님, 반갑습니다. 시베리안 허세님, 박혜성님, 짱순이님, 해피정님, 양봉부자 팜스통님, 형주님, 은열님, 경리님, 어서오세요. 해피정님, 네, 인사드린 것 같죠? 네. 정주영님 어서 오시고요. 야옹이님 반갑습니다. MH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주식부자 해와달님, 파랑새님, 안동부자님, MS님 어서 오시고요. 아메리카노님 어서 오세요. 한송이님, 데이지님도 반갑습니다. 향이아빠님, 네 유튜브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시몬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 군산 최부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메이저님 어서 오세요. 자, 여기까지. 네, 방송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지났어요. 뭘 그거 가지고 또. 네, 원래 한 5분 정도는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네 신고가 나만 없어. 제 얘기를 할 거. 네, 신고가 나만 없어. 자, 무슨 신고가? 뭐, 그래도 연중 신고가든, 아니면은 뭐 52주 신고가든, 뭐 역사상 최고가 신고가든 간에 뭐든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너는 나의 꽃님도 어서오세요. 자, 그 신고가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네, 만들어지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동네 부자님이 실시간으로 처음 오세요? 왜? 진짜? 너는 나의 꽃님 어서오세요. 치킨 올 때쯤 되면 방송 끝날걸? 헤헤. 신고가가 왜 나만 없을까? 자, 신고가 왜 나만 없을까? 아, 진짜 슬픈 일 중에 하나죠? 네. 왜 없죠? 신고가. 이것도 우리 메모장을 꺼내서 또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해드려야 되겠죠? 신고가 왜 나만 없어? 제 얘기를 할 거. 그러니까 왜 나만 없어? 제 얘기를 할 거.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네, 일단 소금 좀 뿌려보자 이거야. 자, 신고가 왜 나만 없을까? 1번. 왜? 이게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신고가는 왜 나만 없을까? 가장 많은 이유. 신고가가 나오기 전에 잘라 먹었다. 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제일 많죠.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네.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 팔아먹는 거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팔아먹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종목을 처음에 고를 때, 아, 이놈은 신고가가 나올 놈이다, 안 나올 놈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주느냐. 자, 이놈이 뭐 매물대를 통과한다거나, 저항대를 통과한다거나,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 삼성전자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거는 이제 아직 52주 신고가는 아니에요. 그냥 연중 신고가죠. 자, 연중 신고가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해 주면 돼요. 저점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 자, 이걸 방지하려면 저점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된다. 저점이 형성되면 어떻게 되죠? 저점이 형성되면 뭐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요? 더 땡땡 하지 않는다. 뭐죠? 땡땡. 땡땡이 퀴즈. 상품을 걸어야 되나? 네. 상품 어딨어, 이거? 더 땡땡하지 않는다. 그렇죠. 더 하락하지 않는다. 네. 하락하지 않는다. 바로 이겁니다.
저점이 나오면 더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점 근처에서 사면 더 깨질 일이 없다. 그렇잖아요? 네. 상품? 어때요? 윙크? 윙크? 아니면 저의 엄청난 개인기를 보여드려요?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계시나? 이거? 이런 거 혹시 이거 귀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혹시 할 줄 아세요? 네. 네. 정재님 잘렸습니다. 네. 그 상품을 거부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끌려간다 이제. 자, 근처에서 사면 더 깨질 일이 없다는 거야. 중요한 게 저점, 더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깨질 일이 없다라는 부분에 해석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주식을 팔아먹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팔아먹는 이유. 뭘까요? 상품? 책 보내드려요? 책 있어요? 책 있으면 패스. 요거 포장도 안 뜯은 거야. 비닐 보이시죠? 비닐 아직 안 뜯은 거. 새거 있어요. 네. 이거 절판됩니다. 네. 여러분들, 성투사의 스타코믹스 이제 절판돼요. 네. 통보가 왔습니다. 절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빠르면 한 이번 주? 네. 물량이 이제 없어요. 물량이 없다고 통보가 와서, 이제 제가 비축해둔, 네. 요 물량 말고는 이제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구하려고 하신다면, 지금 혹시 있을지 몰라요. 물량이 몇 개 안 남았다니까, 네. 구매하시려면 지금 빨리 구매하시고, 아니면은, 네. 못 살 겁니다. 이제는 저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절판 통보. 인쇄를 뭘 또 합니까? 네. 안 됩니다. 오늘 절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더 찍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됐다 그랬어요. 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절판 됐으니까 이제 2편 준비를 슬슬 해가지고, 네, 두 번째 책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식을 팔아먹는 이유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간단합니다. 뭘까요? 인내력 부족. 근데 오늘 정주행님이 오늘 좋아. 네. 정주행님이 오늘 느낌이 좋은데, 네. 떨어질까봐. 그죠? 더 하락할까봐. 그죠? 내가 약간 버는 거 토해버릴까봐. 맞아요. 또는 내가 매수한 가격에 더 아래로 떨어질까봐. 손해볼까봐.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라는 장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아니지. 장벽을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죠. 네.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원금 손실. 원금 손실이요. 정말 괜찮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커버드 콜이라고 혹시 아세요? 라고 제가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수익률 나오는데요? 매달 저는 1.5%씩, 투자금의 1.5%씩 받고 있어서, 1년 되면은 한 18%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면 좀 더 벌어요. 정말? 15%요? 대단한데? 근데 이게 파생 상품이니까 원금 손실이 우려는 있습니다. 그럼 안 할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장벽을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 내가 한 1조쯤 있어. 1조쯤 있어가지고요. 있어서 은행에다 넣고 은행 이자 한 1%만 받자. 1%. 네. 세금 띄고 1%만 받는다고 치면 1조에 1%면 얼마입니까?
1%면 1000억, 1%면 100억이네. 그러면 1조의 1%는 100억. 세금 다 떼고요. 네. 네, 원래는 뭐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년에 100억씩 이자로 받는다. 이자를 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되느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나누기 365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700만 원 치고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2700만 원씩 계속 써야지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써야지만이 여러분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 하루에 2700만 원씩 계속 써야 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이 100억이라는 게 그런 돈이잖아요. 맞아? 100억? 100억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365니까? 맞나? 2700만 원이면 2억 7천.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좀 이상한데? 다시 계산해보자. 내가 맞게 계산한 거 아니야? 2억 7천 아닙니까? 그죠? 100억. 100 나누기 365는. 맞는데? 가만있어 봐. 맞잖아요. 그죠? 2억씩 쓰면은 금방 마감되고요. 2700만 원 맞아요. 자, 2700만 원씩 하루에 매일매일 써야지 여러분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돈이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으면 은행에다 넣고서 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조가 없잖아. 문제는 1조가 없다고. 문제는 1조 원이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 비트코인 초기 시점 2,000원에 샀대요. 2,000원에 사서 8만 개를 샀다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거를 그 뉴스 보셨어요? 8만 개를 사가지고 이제 이거를 옆으로 조금 이제 뭐 자금 이동을 했다든가 뭐 원래 이동을 했대요. 그게 가치가 11조 원이라는 거야. 11조. 5만 4천 프로 아니 뭐 500만인가? 하여튼 뭐 엄청난 프로가 나왔다는데. 자, 아무튼 2,000원에 산 게 지금 1억이니까 네, 그럴만도 하지. 8만 개를 샀는데 11조 원이 됐대요. 자, 어쨌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문제는 1조 원이 없다는 얘기지. 자, 금액을 좀 낮춰봅시다. 1천억. 똑같이 하면은 얼마를 받아요? 10억씩 받습니다. 10억. 1년에 이자를 10억씩 받아요. 100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0억씩 받습니다. 10억이면요. 얼마씩 써야 돼요? 하루에 270만 원씩 계속 써대야지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자, 100억 넣어놓으면요. 100억. 100억이면 하루에 27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어쨌든 1%의 이자를 받아도 괜찮은 것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만 하루만 안 썼어, 내가. 네? 하루에 안 써버렸어. 아니 27만 원 지금 보면 되게 금방 쓸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만 안 써버렸어? 그래 버리면 애매해지는 거지. 근데 어쨌든 네,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게 큰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효과. 적은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투자를 한다. 투자라는 것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얘기를 하죠. 네. 더 많은 수익을 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금 손실의 우려는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저점 매수였죠. 근데 이걸 이용하면 신고가 종목의 보유가 가능하다. 자, 신고가는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 신고가 나온 종목 사가지고 내일 올라가면 신고가다. 이렇게 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응? 왜냐면, 여러분들도 자산 안 늘어나게 막을 수 있지, 방법은. 지금 자산을 고정시켜 놓고, 버는 거 다 써버리면 돼. 그럼 자산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집이 한 채 있어? 그럼 인플레이션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3%씩 계산해서 계속 그냥 집값 상승분을 계속 또 써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산이 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산 안 늘어나는 거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나는 통장에 10,000원 있어. 그럼 이제 버는 거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럼 10,000원밖에 안 남는 거지. 10,000원이 늘어나지 않아요. 네. 그런 고민은 왜? 집도 없으면 네. 집도 절도 없어? 절도 없어요, 혹시? 집도 없으면 절도 없는 건데. 자, 아무튼, 네. 그래서, 다시 넘어가면, 저점 매수라는 부분들은 리스크를 줄이는 건데,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신고가 종목의 보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왜? 저점 종목은 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보유가 가능하다. 여기서 가장 최고의 적은 뭐죠? 가장 최고의 적군은 지루함과의 싸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도 해드렸었나? 해븐님 어서 오세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 이데일리 방송이었나? 거기서 이제 시청자 전화를 받아가지고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 그런 방송 코너가 있었어. 전화를 받아서 하면 괜찮나요? 근데 종목 진단? 그럼 종목 진단 하는 코너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화로 해가지고 네 띠리링 여보세요. 그때 여보세요. 할머니야 할머니. 여보세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이게 그냥 사자마자 그냥 내려갔어요. 그렇게 하는겨. 사자마자 엄청 깨졌대. 네? 사자마자 엄청 깨졌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쩌다 그러셨을까? 이게 뭐 하는 기업이죠? 그랬더니, 몰라요. 어떻게 사셨어요? TV 보고 사시오.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이럴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 종목 진단해야 되냐면, 사실 답이 없어. 내가 산 종목이 뭐 하는 주식인지도 몰라. 그 다음에 왜 샀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계좌를 보니까 일단은 투자한 금 대비해서 손실이 난 것만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게야.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수익 나서 팔고 싶어요. 수익 나서 팔고 싶어요. 수익 나서 팔고 싶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종목을 보니까 종목이 많이 내려갔어.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이제 다 내려온 것 같아요. 왜 이제 저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삼성전자였다 그러면 여기서 산 거지. 여기서 좋다고 해서 산 거야. 그랬는데 이제 요만큼 내려오니까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때 수익 나서 팔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기다릴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수익만 나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팔지 말고 그냥 두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그게 종목 진단 끝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종목이 뭘 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샀는지도 몰라. 그러면 업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방산주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왜 이렇게 됐죠? 라고 얘기하면
아니, 방산주의 어떤 수출 물량들이 이제 상반기가 다 끝났다. 지금은 공백기이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하반기 수출 물량이 잡히면 그때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 몰라요. 무슨 설명을 해줘야 돼? 할머니 혹시 HBM이라고 아세요? 그때 몰라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라고 설명하겠어? 이런 분들은요. 답이 없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종목 그 매수를 이런 식으로 몰라요 하면서 매수했다. 그러면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옆으로 나가는 부분. 즉, 더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 그리고 당신이 이 더 빠질 것이냐, 안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더 안 빠진다면 기다릴 수 있느냐? 더 안 빠지면 어차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내려온 다음에 유지가 되어야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거의 한 8대2 정도 됩니다. 8은 무엇이냐? 올라가는 거. 2는 무엇이냐? 내려가는 겁니다. 2%의 확률, 20%의 확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거지? 올라갔어. 옆으로 누워. 대체적으로는 주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이게 한 80% 됩니다. 근데 20%의 확률로 또 올라가요. 이런 종목도 있어. 그래서 올라가고 횡보하고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 내려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올라갔다 횡보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요. 내려갔다 횡보하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돼요? 자, 안 팔 자신 있다고 그랬죠?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일단은 그러면 개기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아, 저점권에서 내가 주식을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자, 지루함과 싸움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능해. 왜 가능할까요? 손절이라는 부분들을 손절을 죄악시하고 있어. 사실 손절 매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빠르게 판단을 해서 잘라내고 그 손실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 돈들을 다시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죄악시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손절 매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손해보고 파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해요. 물론 잦은 손절만 하다 보면은 금방 작살 나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손절이라는 부분들은 이번 특강에 자료가 있나? 네.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업황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끝났다 생각됐을 때.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 88,000원에 사버렸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88,800원에 그냥 그 어렵다는 최고가 매수를 한 거지. 최고가 매수를 해버렸어. 이 어렵다는 최고가 매수. 근데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떨어져가지고 5만원이 깨져버렸네? 49,900원 나와버렸어요. 그럼 이때 무엇을 하느냐? 손절 매도를 합니다. 이때 손절 매도를 해요. 왜? 많이 빠져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 매도 한다라고 합니다. 손절 매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가 떨어져. HBM이 끝났다? 그러면 손절 매도 해야 돼. AI의 시대가 끝났다? 손절 매도 해야 돼. 팔아야 돼. 근데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지.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건 뭐다? 오늘 제가 만든 노래 들어보셨어요? 엇갈린 하락이라고? 고평가가 된 종목을 내려오는 것은 자기 가치를 찾는 거지만 억울하게 내려오는 것들은 저 억울함을 반드시 뭘로 풀어줘요? 상승으로 풀어줍니다.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거예요. 자, 2021년도죠. 2021년도. 21년도, 여기. 2017년도도 그랬어요, 여기. 여기서도 삼성전자 한번 팔았지. 여기서 삼성전자 한번 팔았어요. 왜? 반도체 슈퍼사이 끝나니까
점진적인 슈퍼사이클이 끝났어. 그러면 디램의 시대는 잠깐 수그러들어야 돼. 그렇다면 매도를 친다. 그게 업황적인 부분이거든요. 쭉 해가지고 다시 주가가 이제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무역 분쟁이 들어와가지고 슈퍼사이클 끝난 줄 알았는데 점점 이제 무역 분쟁이 개선이 되면서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주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팡 떨어진 거야. 2020년 코로나 때. 그 계속 사는 거지. 네. 그냥 쭉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 고평가? 이제 한번 팔아보자. 팔았지. 쭉 떨어져요. 이건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이때는 HBM이란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있긴 있었어요, 이때도. 근데 활성화되지 않았죠. 언제부터 우리가 AI를 알게 됐어요? 오픈 AI가 등장한 바로 그 시점, 2022년도. 근데 이때도 아는 사람이나 알았지, 웬만한 사람들 몰랐다고. 뉴스에 잠깐 짤막하게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이슈 정도만 있었지, 지금처럼 막 그렇게 퍼지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가 HBM을 팠잖아. 이거구나. 사자. 그래갖고 요때 팔고 요때 또 사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은 안 팔고 있는 이유가 뭐야? 이때 안 팔았어요. 안 팔고 그냥 계속 갖고 가는 이유? 뭐 때문에? AI가 안 끝났기 때문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엔비디아랑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해드렸죠. 엔비디아랑 연결되지 않아도 돼. 빅테크 기업들, 이제 AMD 치고 올라오죠? 아마존 뭐 등등 여러 가지 치고 올라올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거기에서 수혜를 받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일이 없어. 그럼 손절매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연중 신고가라도 한번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 때는 대체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 손절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계속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지금은 이제 반등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든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또 다른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업황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예요.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도전을 많이 받고 있어. 반도체는 물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독보적이죠. HBM 독보적입니다.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근데 배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배터리는 중국의 그런 도전이나 시장 잠식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리막길을 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2차전지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지. 자, 그럼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지금 저점하고 관계가 없어. 왜냐면 지금까지 올라갔잖아. 조선 방산 원전은 지금까지 계속 올라갔었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서 얘네들은 저점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죠? 네. 바로 여기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 여기 뭐예요? 신고가가 나오기 전에 잘라 먹었다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은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저점이 형성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내가 산 주식이 저점을 형성해 주었느냐? 아니다. 라면 잘못 산 거야. 네, 잘못 샀죠? 네. 형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보유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줘라 이거지. 기다려줘라.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신고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고가 종목을 보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저점이 형성된 걸 몰랐어. 신고가 나오기 전에 잘라 먹은 거야. 중간에 잘라 먹은 거지. 두 번째는 신고가에 샀어. 이것도 제법 많아요. 제법 많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신고가에 사면 신고가를 볼 것 같지만 신고가를 볼 수가 없어. 이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오른 주식을 산 거야. 네? 신고가의 주식을 샀어. 그럼 그날은 신고가일 수도 있어. 다음 날도 조금 올라서 신고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고가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고점에서 신고가에서 하락하면 다시 말하면 하락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점 매수라고 볼 수 있다. 네? 좋아요 했어요?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세요. 좋잖아. 네? 좋잖아요. 안 좋아? 네. 고점 매수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가. 와, 신고가구나. 근데 먹은 건 사실 별로 없어. 우리가 원하는 신고가는 뭐죠? 우리가 원하는 신고가. 우리가 원하는 신고가는 조금 오른 신고가예요? 아니면 많이 오른 거? 여러분들이 야, 이 정도 신고가 났잖아.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조금 난 거예요? 많이 난 거지. 네? 많이 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죠?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어디서 샀을 때 많이 나요?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이 됐어요. 언제 사야 수익이 많을까요? 너무 쉽죠? 너무 쉽다고. 이거는 10,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이 됐어. 언제 사야 수익이 가장 많은가? 10,000원에 사야 됩니다. 99,000원에 샀어? 10만 원 됐어. 와우, 신고가! 얼마 벌었냐? 1,000원 벌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1% 수익입니다. 가지고 명함 내밀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신고가잖아. 그럼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가라고 부를 수 없는 아우 민망해요, 쪽팔려요 이럴 수 있잖아.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은 5% 10%도 높은 수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계좌를 몰빵을 쳤어. 근데 이 종목이 오늘 한 5% 올랐어. 그럼 계좌가 5% 오르는 거야. 포트폴리오 구축해가지고 열심히 한 우리들은 오늘 보합인데 살짝 마이너스 아니면 살짝 플러스 오늘 그렇잖아요. 근데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딱 터졌어. 그러면 수익이 빵 터져. 그럼 오늘 계좌 5% 10%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죠? 물론 떨어지면 많이 깨지긴 합니다. 단타로 쳤을 때 비중이 많이 실면 또 수익이 많이 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 수익률로 따지고 보면 이거는 신고가다 아니다의 포지션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신고가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죠. 신고가에 산 거야. 제법 많아요. 이런 분들. 왜냐면 많이 오른 주식을 사게 된 이유는 뭐야? TV. TV 보면 대부분 이 종목들 홍보하죠. 많이 올라가니까 인기가 있어. 왜냐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방송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인기를 끌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맨날 조선방산 이런 거 얘기하면서 방송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볼까 안 볼까? 많이 보겠지. 조선방산 얘기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지 마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한테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종목 진단을 그냥 해드리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뭐죠? 주식을 어디서 매수를 해주면 좋겠느냐,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겠느냐잖아. 망한 찐마즈 삥뽕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삥뽕뽕삥 삥뽕뽕삥 삥뽕이 왔어요. 성투성아님 지금은 레버리지보다 커버드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레버리지가 수익률은 더 좋은데? 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커버드콜이 더 안정적인가 그런가요? 커버드콜이 확실히 근데 우리가 진입 시점이 아주 좋았고 수익도 많이 발생되고 좋긴 좋아요. 네. 많이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가 주식을 이제 또 만들려면 저점을 확인하면 되지만 고점에 사지 말자.
그러면 수익이 많은 신고가를 얻을 수 있죠. 아시겠죠? 수익이 많은 신고가를 얻을 수 있다. 그것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고가 주식이 없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신고가 주식이 없는 이유. 왜 여러분만 신고가가 없을까? 생각해봐. 자, 고점에서 사서 없어. 왜냐면 떨어지면 손해를 보니까. 밑에서 샀는데 올라가자마자 팔아먹었어. 왜 그랬을까? 네, 이 두 가지인데, 세 번째는 뭐냐? 저항 돌파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네? 저항 돌파를 고려하지 않았다. 자, 신고가는요, 대체적으로 저항을 돌파하고 넘어가야지 나와주거든요. 고점에 사거나 저점을 확인하고 다 좋은데, 추세가 진행되던 중에도 살 수가 있어. 자,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한번 볼게요. 미쳐버렸죠? 미쳐버렸어. 왜 이렇게 올라갔어? 자, 주가가 일단 내려갔어요. 일단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자, 돌리는 자리가 나오죠. 이제 저점이 잡혔어요. 저점이 잡혔는데, 아, 매수냐, 마냐, 이게 좀 긴가민가해. 긴가민가해. 그 다음에, 주가가 슬슬 다시 올라가요. 저항이 있죠. 들어왔죠. 근데 다시 돌파가 나와. 돌파가 나와. 자, 그러면, 지지점이 어떻게 잡히냐면, 아래쪽 지지가 아니라, 이평선의 포지션이 지지선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즉, 지지선이 저점 지지가 되느냐, 내가 돌파 포인트의 지지가 되느냐의 구성으로 갈리게 된다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죠. 이런 자리가 추가 매수의 자리거나, 물렀다면 추가 매수, 없다면 신규 매수,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거지. 뭐, 오늘 KNJ나 이런 거 이모작했어요? 우리도 두 번인가 샀다 팔았다 했나? 이런 거 보시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포지션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자는 거 그랬잖아요. 이거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쭉 치고 올라가. 그럼 저항대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이거 지금 저점이 어디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평선 저항이 여기에 형성되잖아. 그럼 이런 자리가, 자, 추세와 저항이 형성되면은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 우상향 추세이기도 하고, 저항대 돌파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고점 라인대도 박스 넘어갔네? 자, 그러면 신고가가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바닥 종목을 욕하면 안 돼. 왜냐면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효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위험하다는 부분들은 싫어하지만 위험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고 있어. 원금 손실을 싫어하면서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 그네들은 어떻게 해요? 20%의 확률이 올라가지만 80%의 확률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리스크가 훨씬 큰데 그런 걸 왜 사지?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제가 주식 배우기에서 올려드렸죠. 하나오션은 우리가 어디서 샀었죠? 여기서 샀잖아? 자, 여기서 제가 해드렸어요. 횡보박스. 횡보박스라면 기다림이 답이야. 노래, 네. 내가 가사를 만드는 거라서 이 가사를 쓸 때 그게 이제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 가사를 무슨 마음으로 썼는지, 어떤 생각으로 가사를 썼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는지가 다 기억이 나는데 음이 기억이 안 나. 내가 음치인가? 개도 안 물어 그런 거는 잘하는데 반복해야 돼 역시. 네. 왜냐면 음악을 내가 직접 악기를 다뤄가지고 만들었으면 음을 기억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음악 형태, 음악 스타일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만들어줘. 여기서 드럼을 넣어줘. 여기서 뭘 넣어줘.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클라이막스를 땡겨줘. 뭐 이런 거는 지정해 주는데 그게 아닌, 네. 그냥 내가 악기를 쳐가지고 띵띵띵, 띵띵띵띵띵띵. 아닌가? 띵띵. 이게 아니니까 안 되는가 봐. 네. 아무튼 그래서 횡보박스는 기다림이 답이야. 근데 이 횡보박스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저점이다라는 얘기지.
네? 저점이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신곡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신곡. 보니까 무슨 저건 것 같아. 신곡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뭐라 그러지? 프로듀서.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약간? 오늘 신곡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가사를 쓰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신청곡 받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만들었잖아. 고점에 있는 거는 제 값을 찾아서 내려가고 저점에 있는 것은 자기 가치를 찾아서 올라오게 된다. 요게 이번에 그 나온 노래거든요. 네, 그래서 이따가 끝나면 들려드릴게요. 노래가 아주 잘 뽑혔어요. 네. 이번에는 AI의 힘을 이용해서 뮤직비디오를 한번 만들었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LG전자는 배당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 처음에 잘한다더니, 네. 제가 또, 이게, 가사 같은 게 생각날 때는 그냥 한 방에 그냥 쭈루룩.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스타코믹스. 요 책, 네. 2주 만에 다 썼습니다. 2주. 이거 200 몇 페이지 되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어. 금방 다 썼어. 근데 그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면은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리는데 생각이 이게 딱 들어가지고 구도가 딱 잡히면은요. 그냥 한 방에 쭈르륵. 네. 약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오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조건들을 가지고 매수하셨다라면 우리는 지금 3만 원에 샀잖아. 그때 여기 어디 있니? 여러분들도 안 보실까봐. 네. 내 거 여기 가면 있어요. 내 거. 내 거. 신고가는 이럴 때 나온답니다. 이게 사진 넣으니까 더 좋아요? 네. 사진, 요즘에 그림이 많이 좋아졌죠? 네. 요게 새로 나온 노래입니다.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아가씨가 막 춤추죠? 네. 춤추는 거 다 내가 만들었어요. 자,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어디 있어? 주식 배우기. 하나오션. 요거. 하나오션 여기 있잖아요. 이 하나오션을 보면 여기 있네. 그죠? 매수를 어디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왜 나온다고. 그러면서 주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해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바로 나오잖아. 올라갈 때 지지되고 나가는 자리. 여기. 2024년 6월 19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6월 19일. 여기. 이런 거. 요거. 주가가 저점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서 저점을 잡아주고 어떤 식으로 돌파가 되는지,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그것만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종목이 여기에서 이제 비밀이 하나 나오겠죠? 자, 봐봐요. 자, 봐봐. 여기를 내가 주목했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봐봐. 뭐가 있을까요? 넘어가는 거. 이 당시에 제가 매수하면서 이 얘기도 해드렸을걸? 지금 이렇게 감자가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 이런 자리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경 끄셔도 됩니다. 감자를 통해서 여기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제일 놀래요. 너 씻냐? 너 씻냐? 여기 감자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때는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환생이라고 그럽니다. 환생. 주가도 환생을 해요. 환생을 하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자리가 나온다. 내가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인터넷에서. 씻기 전후 해가지고요. 어서 오세요. 씻기 전후. 남자는 막 그지같이 있다가 씻고 나면은 되게 멋있어져요. 되게 잘생겨지고. 근데 여자는 되게 예쁘게 있다가 씻고 나면 이상해지는 거. 이게 사실이에요? 그림이 되게 너무 리얼해가지고 내가 보여드리지 못하겠고. 남자는 완전 그지 막 그 꽹꽹이로 있다가 씻고 나니까 완전 훈남이 된 거야. 근데 여자는 너무너무 예쁜 여자인데 씻고 나니까 못 알아보겠던 거지. 씻기 전후에 남녀 비교했는데 이게 너무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나 지금 씻었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지금 안 씻은 거야. 나 지금 안 씻었어요. 안 씻어서 지금 이 정도야. 씻으면 진짜 깜짝 놀랄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남자는 씻고 나서 만나고, 여자는 씻기 전에 씻지 않고 만나야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최강의 찰떡궁합이겠네. 그랬대요. 네. 아니, 내가 그랬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그랬다는 거죠. 네, 봤다고. 자, 아무튼, 환생이야, 환생. 환생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자, 과거의 차트는 버려. 모든 걸 다 버려. 이거 아닌데. 하여튼, 버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트가 이렇게 변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무엇이냐? 지금 이 자리가 무엇이냐?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 나오죠? 자, 요런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가 무엇이다? 여기가 바로 저항이죠, 저항. 저항. 무슨 저항? 역사적 신고가의 저항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서 추세는 뭐죠? 계속 딸려 올라가니까 우상향이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버슈팅 하는 바람에 뒤져버린겨. 이게 만약에 슬슬 올라갔으면 아마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직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가 만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수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형태의 수렴은 꼭지점을 만날 때까지는 어떻다? 조금 더 횡보한다. 자, 그래서 보자 이거죠.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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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쯤에서 만나니? 요쯤에서 만났을까요? 만났어, 못 만났어, 이거. 선을 그어보자. 짠. 어디쯤에서 만날까요? 어디쯤에서 만날까요? 에잇! 이렇게 하면 만나죠. 아직 못 만났네. 네. 아직 못 만났어. 못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이미 돌파가 돼버리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2025년 1월 달부터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꼭지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다. 수정을 합시다. 네. 꼭지점은 아닌 것 같다. 꼭지점 근처에서 만나게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포지션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 매매 기법에서 보시면 여기 6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달에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 12월 달까지 매수한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매매 기법을 그냥 제 얼굴을 보고 하지 마시고 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차트 기법 차트만 이렇게 딱 띄워서 해드렸잖아요. 이거 봐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또 나오죠. 네. 그래서 문자가 여기가 나간 게 확인이 되죠. 네. 이거 봐. 12월 20날 32,800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가? 매수 한번 더 하죠. 6월 달에도 한 번 했지만 12월 달에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다 쓰면 너무 기니까 12월 20일 날 이게 마지막 매수였을 거야. 하나오션은 이렇게 하면 보이나? 올라갈 때. 야, 이거 왜 이렇게 12월 20일 다 보이죠? 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서 그냥 보세요, 저거를. 자, 그래서 12월 20날 매수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저는 근데 2월 달에는 여기서부터는 매수 의견은 전에 절대 나가지 않았죠? 네.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 있거나 또 중간에 팔아먹거나 다 괜찮아요. 여기서 사는 거는 하지 말자. 근데 2월 달에 삼성전자를 팔아서 하나오션을 사신 분들이 있죠. 있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신고가 종목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거는 신고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조방원이가 한 방에 죽지는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한 방에 죽지 않아요.
근데 여기 2월 달에 생각해봐. 2월 달에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여기서 손절을 쳐버렸어. 에잇, 열받아. 손절을 쳐버렸어. 이게 5만 한 3천 원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적어도 10몇 프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여기 중간 여기까지 봐도 10% 넘죠? 네. 근데, 하나오션을 그걸 바꿔 탔어. 그럼 불행이 시작인 거지. 완전 바꿔준 거잖아. 이 차트를 뒤집어 보세요. 그거 보면 똑같은 위치 아니야?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고가인 것 같은 종목을 샀는데 신고가인 듯 신고가인 듯 신고가가 아닌 신고가 같은 종목이 되는 거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해요. 주식을 밑바닥에서 팔고 고점에 있는 걸 삽니다. 많이 올라서 생각해서. 지금은 삥뿡님이 나이트봇한테 끌려갈 타이밍인 것 같아요. 나이트봇 부탁해. 삥뿡님 좀 끌고 가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가라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가를 잘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항 돌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돼요. 그리고 저점에 사는 게 중요해요. 저항 돌파를 고려해. 그러면 저항이 돌파가 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로 돌파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사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미처에서 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지만 이렇게 돌파를 보고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항이 돌파된 종목은 당분간은 더 보유한다. 하락의 패턴이 진행되거나 상승이 멈출 때 매도하도록 한다. 네. 중간에 대충 팔아먹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자,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서 샀어. 3만원에 샀어. 그래갖고 45,000원에 팔았어. 한 50% 먹었죠? 50% 먹었어. 50% 먹었다 이거야. 누구야? 누가 나한테 또 50% 먹었다 이거야. 50% 먹었고 그리고 팔았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야 그걸 거기서 팔아먹으면 되냐? 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 여기 6만원에 산 사람은 얼마나 벌었을까? 50%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잖아. 7만원에 산 사람은요? 50%? 못 먹었잖아. 여기 8만원에 산 사람은요? 손해보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거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가격을 싸게 해두면 언제 팔아도 비싸다는 거. 이해되시죠? 옛날에 제가 매일경제 TV 나갈 때였어요. 매일경제 TV에 나갈 때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이 성투사의 인성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 자랑이지만 네 이거 진짜 100% 실화입니다. 100% 실화인데 거기 제가 방송국에 다니는데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있었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아줌마를 인사를 한 번 안 해. 인사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게 좀 뭐 어차피 편견 이런 것도 없었지만은
아주머니 보면 맨날 웃으면서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세요. 아이고 그냥 오늘 더운데 괜찮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뭐 어떠시고 일찍 나오셨네요. 왜냐면 내가 맨날 새벽에 나오니까 아이고 오늘은 저보다 빠르셨네요. 막 이렇게 했었거든. 그래서 막 이제 인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내가 방송하려고 이렇게 방송국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렇게 딱 오더니 혹시요 그러는 거였고 네 그랬더니 결혼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겨 지금처럼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는 의사 의사 처녀가 있는데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는 거였고 내가 순간 고민했어. 뭐라고? 그랬더니 네? 아니 의사 처녀가 있는데 내가 소개 좀 시켜주려고 그런다고. 아유 우리 그냥 여기 이게 전문가님이 너무 이렇게 괜찮은 사람 같아서 그렇다고. 그리고 잠깐 멈칫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애기도 있는데요. 네. 내가 그 얘기 했다가 그날 저녁 못 얻어먹을 뻔했잖아. 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항상 사람이 겸손해야 되고 그죠? 네.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잘생겼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응?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나는 그래서 그거 옛날에 생각났어. 왜 건물 앞에 어떤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보고 왜 여기서 청소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홀대하고 그랬는데 어떤 건물주가 아니죠. 그 상가에 새 들어있는 사람 한 명만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맨날 인사하고 먹을 것 좀 갖다 드리고 뭐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따뜻한 거 갖다 주고 막 그랬더니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건물주였다. 네. 깜짝 놀랐다.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했지만 그 아가씨한테는 네. 뭐 새도 깎아주고 막 그랬다는 얘기. 네, 하여튼 뭐 그래도 뭐 그랬다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거짓말. 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 앞쪽에 건물 5층짜리 건물 그쪽에 건물주 할아버지 한 명 계시는데 맨날 나와서 그냥 건물을 딱 그냥 완전 무슨 야, 우리 집도 그렇게 청소 안 하겠어. 근데 걸레로 그냥 맨날 닦고 막 그냥 물걸레로 사람 다니는데 맨날 닦고 막 그냥 어디 있는 거 손 보고 막 야, 애정이 장난 아니십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건물 관리도 하시더라고. 단순하게 그냥 관리나 청소냐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또 누가 압니까? 의사 아가씨 또는 의사 총각 소개받을지 누가 압니까? 네. 나는 그 당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그랬는데 자 아무튼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고. 높은 데서 이렇게 하고서 주식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밑에서 겸손할 때 사세요. 고개 숙인 자리에서 사고 원칙을 자꾸 어기지 마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그런 어떤 관점이었다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잖아. 근데 꼭 비싸게 산단 말이야. 그리고 물려. 그러면 뭐라 그래? 왜 비싸게 샀지? 왜 물렸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노래를 부르죠.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런 노래가 있었죠. 네. 핑계 대지 마. 무슨 트럼프 핑계 다 될 거 없어요. 네. 주식은 어차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거고. 트럼프가 지랄하지 몰랐나? 네?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하고 지랄하지 몰랐어요?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죠? 자, 7월 요때쯤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미 4월 달에 말씀드렸어. 자, 6월 후반부까지는 여러분들 태평성대일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근데 7월 달 시작이 되려고 하면 관세 가지고 또 이놈들이 지랄을 할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잖아. 또 한 가지 실수. 여기서 사가지고 많이 먹고 팔았어. 언제쯤 살까요? 주가 조금 들어가면 사가지고 200% 먹은 것보다 더 많이 깨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네. 왜 그럴까?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자, 내가 여기서 단타가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 그래갖고 운이 좋게
이게 한 500만 원이 됐어요. 벌었죠. 네, 벌었어. 벌었는데 봐봐, 이 500만 원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 여기선 지금 500%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500만 원으로 마이너스 50%가 나오면 250이 깨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00%가 나와야지 500만 원이 됐던 건데 이제는 50%만 까여도 250이 날아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응하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수익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항상 적정 비중을 지켜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비중을 이제 수익을 좀 내다 보면은 뭐가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간 이렇게 이거 저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스티커 좀 붙여줘. 이게 여기 간이 이게 배 밖으로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겁이 없어. 옛날에는 매일 그냥 100만 원씩 사가지고 50만 원씩 30만 원씩 모아가시던 분이 돈 맛을 조금 보더니만은 그거 해가지고 언제 돈 버냐, 이게 그냥 1000만 원 질러, 그냥 1억 질러 막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게 또 재수가 없는 게 재수가 없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운이 좋게 터진다고. 그럼 한 500, 600을 한꺼번에 벌어요. 이거야 해가지고 이게 더 많이 집어넣어. 또 벌면 더 많이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한 방에 털려버립니다. 문제는 거기서 큰 사달이 나는 거죠. 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죠. 멘탈이 바사삭 후쿠자스가 돼버려. 망가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1번 포기한다. 2번 어떻게든 많이 하려고 더 무리한다. 2번이거든. 어떻게든 많이 하려고 더 무리를 해요.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이야. 도박에서 많이 봤죠? 도박에서. 도박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하잖아요. 부러지는 거.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부분들은 피해가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신고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요, 사실 뭐 시장도 많이 오르고, 뭐 지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만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요 정도 됐으면 내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지만 아직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방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내일하고 모레하고 뒤지게 빠질 거고요. 네. 내일하고 모레하고 뒤지게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버텨주거나인데 일단은 관세가 잘 풀리면 잘 버틸 거고요. 관세가 안 풀리면 이제 하방으로 잡고 때려버리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의 10시에요, 10시. 1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뭉칩니다. 15분짜리, 30분짜리, 60분짜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네. 바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기일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부분들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만 계속 올라가면 또 주가가 애매해져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만 계속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방원인을 계속 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더우먼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사모펀드님 가끔씩 와가지고 왜 사투리를 하고 그려? 뭘 돌려치는겨? 왜 그러는겨? 혼내지 마로. 화갔다 그냥 소감 먹다가 채워갔어. 그렇게 얘기하는. 요즘에 충청도 화법이 그게 유행이라면서요. 네. 냅둬요. 소나맥이지 뭐. 그게 난 충청도 가도 잘 살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네, 주식은 분석을 이것저것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걸 분석해야 돼요.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저점, 차트, 실적 뭐 등등등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제가 예전에 강의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매수를 하는 조건, 매수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매수의 조건. 매수의 조건은 첫 번째, 정배열.
두 번째 오를 때, 세 번째 눌림목, 네 번째 거래량, 다섯 번째 뭐 저항 돌파, 뭐 돌파, 여섯 번째 뭐 수급, 뭐 일곱 번째 뭐 성투사의 추천. 네, 요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요거는 별표 두 개. 성투사 추천, 뭐 이렇게. 자, 아무튼 이게 조건이 한 여섯, 일곱 개가지가 있어.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 수많은 조건들을 이 종목 하나에 다 집어넣어 버려 있죠. 자, 저점 잡았니? 오케이. 자, 돌파가 됐니? 아직 안 됐는데 곧 될 것 같아. 세모. 자, 수급 들어왔니? 오케이. 성투자가 말했니? 오케이. 뭐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7개 매수 조건 항목이 있다. 그 중에 4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매수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뭐만 보도 된다 그랬어요? 지지선. 네. 좀 많은가, 이것도? 지지선이나 또는 뭐 지지선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거죠. 정배열 또는 이제 추세의 어떤 그 하락 추세가 아닌 거. 네. 하락 추세가 아니고 횡보도 괜찮고 상승도 괜찮아요. 근데 하락 추세가 아닌 거. 요런 거. 그다음에 실적이 괜찮은가? 이거 왜냐면 망하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만 보고 매수하셔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샀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그럼 뭐다? 그럼 뭐예요? 억울한 거야. 억울해요. 저평가인 종목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다 내려간 주식은 더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근데도 내려갔어? 그럼 뭔가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악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지금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포트를 짜느냐 아니면 버티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지간해선 여러분들이 못 견딜 악재는 없습니다. 자, 2022년도로 돌아갔을 때 여기서 내가 주식을 샀다 이거야.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 떨어지면서 아주 박살이 났어. 자, 이거는 천재지변과 같아. 내가 푸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날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7대 3이었어요. 난다가 3이고 안 난다가 7이었습니다. 저도 7에 속해 있었어요. 전쟁 안 납니다. 전쟁이 지금 왜 나요? 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뭐였어? 우크라이나를 유럽하고 나토죠? 네, 나토하고 미국이 지켜줄게. 러시아 니네 침공만 해봐.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야. 그때 우크라이나 아주 기강만장해가지고 짜시 러시아 이씨 한번 붙어봐. 막시 막 이랬잖아요. 네. 삑북님 그거는 고려하세요. 고려 신용정부 고려하라 아시잖아요. CF 못 봤어요? 고려하래잖아. 고려하세요. 아무튼 네. 그렇게 전쟁이 안 날 걸 생각했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해야 돼.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인가 안 끝날 것인가. 근데 우리는 빨리 끝날 걸 생각했어. 빨리 끝날 지금까지 오래 걸릴 걸 생각을 안 했어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랄하고 오래 걸린 거지. 그래서 이때는 사실 매도보다는 버티기를 선택한 거고 운이 좋게 우리는 그때 기존에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손실난 부분들을 메꿔가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런 형태로 갔던 겁니다. 사실 그때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소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손해가 날 수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치열한 공방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남의 말이 아니야. 네? 누가 어쩌라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했는데, 성투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말한 것도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기준이야. 나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남의 말에 흔들립니다. 네? 남의 말에 흔들리는 거라고.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흔들려. 나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준을 잡으세요.
여러분의 줏대를 세우세요. 내가 보유해라. 죽을 때까지 보유할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파시면 안 됩니다. 잘만 팔더라. 이씨. 자, 전문가들은 신이 아니야. 아시죠? 점쟁이도 아니고, 얼마만큼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그런 나의 어떤 분석 툴이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써왔었던 거. 저의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노하우라고 하나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거, 나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종목 수많은 매매를 해오면서, 추세를 봐오면서 깨달았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지. 요즘 여러분들은 그걸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잖아. 여러분들 그거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아니, 리먼 사태 때, 제가 리먼 사태 때 대신증권 객장, 대신증권의 그 사무실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거기서 실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튀김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가지고, 야! 김 차장 나와!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들어오자마자 책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김 차장 나와! 그때 어땠냐면, 이건 육개장이지만, 네,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없냐? 소품이 없어? 왜 소품이? 네? 소품. 이게 소품이 있어야 돼. 소품이 있어야지 재밌어. 나와봐, 너, 이거 소품 어디 갔냐, 이거. 자, 이게 튀김이다, 이거 튀김. 튀김을 이렇게 엎으는데, 야! 김치장 나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나간 거지. 이거 하려고 소품. 네. 나갔는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김차장, 네. 김차장 멱살을 잡으면서, 내 돈 내놔! 내 돈 내 어떡할 거냐! 이놈 새끼야! 그러면서. 그때 한참 그런 거 많았죠? 네. 리먼 사태 때. 원금 반토막 난 펀드 많았잖아요. 은행에서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네. ELS, 이런 거, 완전 다 날아가고 막. 그래갖고 내가 몰래 도망쳐서 퇴근했잖아. 왜냐면 나는 관계없어. 여러분,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지만이, 예? 내가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저 사람 말을 들어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건 잘 모르죠. 왜냐면 아직 경험을 뭐만 해봤어? 하락만 경험해봤잖아요. 9.11 테러 겪어봤어요? 9.11 테러? 내가 PC방에 있다가, 이야! 그때는 PC방에 있다가, 이야! 엿됐다! 그래서 튀어나와가지고, 야, 그거 나는 영화인가? 근데 속보로 이렇게 쾅! 이야! 그날, 그때가 밤이었지, 밤. 그때 내가 PC방 자리가 이렇게 여기 벽이고 요쪽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야! 근데 엿됐다 그러면서 막 밖에 막 튀어나와. 그거 하나 기억나지? 그다음에 리먼 사태 때는 김 차장 나와 이 새끼야 그거 내 돈 내놔 그거 기억나죠? 이뭐 코로나 때는 뭐 여러분들하고 무방을 같이 했으니까 네. 코로나 때는 뭐 마스크 입고 했죠. 네. 코로나 때는 근데 코로나가 근데 재미없었어. 제일 밋밋했죠. 네. 코로나가 제일 뭐 대응하기 좀 쉽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코로나는. 네. 솔직히 보세요. 야, 코로나 때는 보시면 요거잖아, 요거. 무섭긴 했지. 급락을 막 해버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이때는 리먼 사태나 9.11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리먼 사태 때가 제일 무서웠다고 생각해. 난 9.11보다 리먼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이때 이런 거 이거. 이게 무서웠지. 네. 이게 무서웠다고. 이거는 완전히 전 국민이 1인 1펀드였잖아. 1인 1펀드. 미래셋이 이때도 큰일 했지. 전 국민 다 올 물리게 해가지고 완전 박살내버렸잖아요. 요때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 많이 가졌다가 네 나락을 많이 갔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막 올라갈 때 이때도 동학개미 운동 비슷했거든. 그래갖고 막 올라가다가 이때 뭐였냐면 차화정, 정화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냥 막 들썩 해가지고 또 여기서 또 박살 한번 났죠. 브렉시트 막 이 긴 시간 동안 그냥 개고생을 하다가 그냥 조금 올라가나 했죠. 이제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서 올라가는가 했는데 또 이제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관세 매겨버리고 네
여기서 그냥 코로나 터져버리고 막 흐지부지 됐다가 동학개미 나와가지고 또 가나 으쌰으쌰 했다가 이제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막 그리고 또 가는 거야 이제 여러분 또 가는 겁니다. 9.11은 거래가 정지됐었걸? 정지됐었죠 그날? 그 다음날? 네. 미국이 정지였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주 그냥 지랄 같았어요. 네. 아주 무서웠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 그때가 대통령이 부시였죠. 그래가지고 뭐지 테러와의 전쟁인가 뭐 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주식시장은 늘 그래요. 이번에 또 뭐 관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죠. 또 내려갑니다. 그러다 또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느냐예요. 살아남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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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아남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때도 살아있었고 이때도 살아있었고 이때도 살아있었다면 여러분들 겁낼 필요가 없어요. 네? 겁낼 필요가 없다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저의 계좌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계좌에 관심 갖지 마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계좌 까봐 그러는데 내가 계좌를 뭐 하려고 까야 되냐? 네. 이런 날도 나는 생각도 해요. 아니, 네가 내 계좌 와서 뭐 할 건데? 그잖아. 네가 내 계좌 와서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네. 내가 돈이 얼마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아니, 내가 돈이 없으면 어때? 돈이 많으면 어떻고, 돈이 있으면 어때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되는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니까. 이 손가락이 코를 쑤시는지, 입에,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하는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 뭘 이렇게 비치고 있는지, 어디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봐야지.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좌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얼마를 벌었건 누가 어떻게 수익이 날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만큼을 벌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중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계좌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내 계좌가 얼마가 벌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거는 항상 수익이야. 저는 항상 수익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계좌가 그냥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걱정을 할 때가 아니죠. 네, 제 걱정은 죽어도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뭐냐? 네, 재벌. 재벌들이 그냥 망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연예인 요즘에 걔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고, 성투사 요즘에 쌀 떨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네, 오늘 쌀 떨었다고 또 통보를 받아서 내가 또 쌀을 시켰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쌀 살 돈은 있겠지. 그잖아요. 네. 제가 1000억 부자고 100억 부자가 되면, 방송을 더 여유롭게 하겠죠. 네, 맨날 그냥, 네. 맨날, 이렇게 해서, 누워서 이제, 비치 의자에 누워서, 안녕하세요. 여기 그냥 바닷가 왔어요. 차트 뭐 달라고 봐. 그러지 않을까. 그죠? 네. 걱정하지 말고, 네. 저한테서 얻어갈 것은, 저한테 얻어갈 것도 굉장히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오면서 얻어낸 노하우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정도의 시간을 겪어왔다면 같은 내용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나보다 더 오랫동안 한 사람은 더 많은 역사와 더 많은 기법들을 갖고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 배우세요. 우리야 처음에는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할 때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스승이 없었다고. 어디서 정보를 봐야 될지도 몰랐어. 왜냐면 인터넷이 보급되기도 한참 전 아니었겠습니까? 네? 보급되기 한참 전은 아니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 활성화되기 전. 그런 거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뭐가 있었어? 그 당시엔 팍스넷, 솔로몬인가? 뭐였지? 뭐 그거 하고 팍스넷이 제일 컸어. 지금은 별로지만 팍스넷, 슈어넷 뭐 그런 정도에 있을 정도였어요. 네? 그런 정도 있을 정도였다고. 그 뭐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생소했고 증권사 직원들은 거의 뭐 신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제가 나도 증권사에 한번 가야 되겠다. 자격증 따가지고 들어갔어요.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뭐 그거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들어가서 네 증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뭐 이거 저거 하고 뭐 그러면서 넘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제도권에서 그런 거 자산 운용사의 자금을 맡아서 운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는 그것도 좀 알아요. 걔네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하이텔 천리안 시절에는 주식을 안 했어요. 그때는 주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 네. 그때는 종이에 쓰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그때 얘기해드렸어요? 저의 그 첫 번째 아가씨.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곤색 정장을 입고 다니는 그 증권사. 그 명동에 있었거든요. 명동에 있는 증권사였는데 맨날 수화진에 와가지고 뭐 그거 나는 잡초가 되어 뭐 어쩌고 하고 뭐 너와 뭐 그런 노래 부르도 있었어. 거기가 무슨 은행 앞이었는데 그 명동에 가면 맨날 그 수화진이 와서 노래 부르는 그런 데 있었다고. 우리 둘이 만나는 날엔 뭐 안개가 낀 이른 새벽 아침 뭐 그건가? 그 노래 맞아요? 수화진 노래가 걔네들 와서 맨날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그 뭐지? 누구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그 방송하면서 맨날 돈 받고 그런 거 있었어. 수화진이 와서 맨날 했었거든. 근데 거기가 명동이었는데 명동 거기 어딘가에 그 곤색 그때는 이제 증권사가 망해 나가기 전이야. 그때 IMF 막 해가지고 연쇄 부도나고 막 그 난리 나기 바로 그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가씨가 거기 다니던 걔가 이제 첫 번째 거식이었는데, 네. 그때는 걔가 아주 잘 나갔다고. 잘 나갔어. 그때는 가가지고 이렇게 객장에서 이게 주문서에다 써가지고 주문하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네. 명동성당 가기 전에 거기 어디야? 그 사거리가 있는데 지금 명동역 말 박사 잘 모르겠네. 들어가면 이제 사거리가 있어요. 무슨 은행이 있었는데 그 산업은행이었나? 이렇게 생긴 조은행인가? 이렇게 생긴 게 무슨 은행이죠? 이렇게 마크 이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마크도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생긴 마크 은행 있는 그 앞에 여기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었다고. 여기 이렇게 사거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수화진이 여기 앞에서 맨날 노래 불렀어요. 그때 가신 분들은 아셨을 것 같은데. 네, 가보신 분들은. 명동에는 그때가 패션 메카였죠. 지금은 뭐 그러다 2000 몇 년도였지? 한 2017, 8년도인가 그때는. 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성투성아님 이번 여름 조정이 있다면 하방 얼마로 보세요? 조정 없어요. 조정 모르겠어요. 그때 시황에 다 해드렸잖아요. 여기 3,000 깨지면 2,950인데 2,950 깨지면 아주 혹독한 여름이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가지고 쌀 때까지 숨지기고 있다가 매수하는 거죠. 뭐 아무튼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대신 직원 아니에요. 곤색 옷이었어. 근데 없어졌나? 합쳤나 모르겠어요. 곤색. 그것만 기억나. 곤색이고, 명찰이 약간 빨간색 돌아가는 그거였는데, 네. 걔 증권사에서 돈 좀 만졌는데. 걔 증권사에 돈 좀 만졌어. 네.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죠? 네. 핸드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곤색. 군청색이라고 하나요? 군청색. 뭐라고 그러죠? 곤색, 약간,
곤색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그 은행이었어요. 은행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있었고, 걔가, 네. 그때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 카드 들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삐삐가 그때 막 도입이 됐었던가 어쨌든가 모르겠어요. 핸드폰은 없었던 시절입니다. 네. 남색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곤색이 좀 더 진할걸요? 네. 곤색에 다 빨간색은 아니고 약간 빨간색 도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직원이 그랬어요. 그 당시는 증권맨, 네. 그 당시엔 증권맨, 신랑감 1등이었잖아. 네. 저 33이죠. 저 33세죠. 33세 성투사. 자, 빨리 정리할게요, 이제. 방송 시간 다 돼가네요. 자, 오늘 방송 주제는 뜬금없이 갑자기. 그래서 왜 나한테는 신고가가 없는 거야? 왜 나만 신고가 없어? 제기할 거. 이렇게 오늘 방송 주제죠. 네. 뜬금없는데. 자, 첫 번째, 신고가가 나오기 전에 잘라먹었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서 샀으면, 네? 밑에서 샀으면 어떻게 하면 좋다? 저점이 형성되면 더 내려가지 않으니까 잘 유지하고 가지고 가자. 그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다? 신고가에 매수했어. 너무 높은 가격에 사니까, 네. 너무 높은 가격에 사니까, 그 당시에는,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너무 높은 가격에 사니까 신고가가 나더라도 수익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아니면은 신고가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저항 돌파를 고려하지 않았다. 저항이 넘어가 버리면, 저항을 돌파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놈은 와 죽이는 종목, 이렇게 힘이 센 종목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은 그대로 뒤져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저항 돌파, 아까 이렇게 그림 그려드린 거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 거. 자, 요 놈을 돌파하려면 요 놈이 올라가가지고 맞부딪혀야 되는데, 여기서 뚫으려면 힘이 많이 드니까 좀 더 가보자. 이거 만난 다음에 넘어간다. 요런 포인트 나오는 거지. 그죠? 네. 그 당시는 마이너스 나이 쓰는 거 많았어요. 네. 나 마이너스 20살이야? 뭐 이런 거 몰랐어? 그때는 그랬어요. 네. 다 아실 건데, 뭐. 그때는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 당시에는, 네. 나도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젊을 때였는데. 그죠? 야, 주말에 우리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저보다 키가 더 커졌어요. 제가 키가 180인데 아들이 저보다 키가 더 커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이렇게 딱 보는데 내가 올려다보고 있는 거야. 야, 너 뭐지? 너 나보다 더 크냐? 이 자식이 나보다 더 큰 거야. 나를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집, 뭐, 하여튼 뭐 통틀어가지고 나보다 키 큰 사람을 못 봤거든요. 내가 크면서 나보다 큰 사람을 못 봤는데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커졌어요. 이게 내가 쪼그라든 건지 이놈이 커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씨, 등치도 커지고, 내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건가 아니면 이놈이 앞으로 다가오는 건가, 그러네요. 제 키가 180이죠. 네. 조금 줄었을까? 이제 한 179쯤 될까요? 원래는 이 키가 줄긴 주는가 봐요. 원래 181이었거든요. 근데 180으로 계속 찍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모르겠네요. 어떨지. 180은 됩니다. 네. 근데 멋은 있는데, 네. 아직 애기라. 네. 애기입니다. 아직 애기예요. 아직도 뭘 자꾸 잊어먹고 다녀. 제가 180이에요. 180에 예전에 90kg였는데 등치도 좀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네, 산을 못 가니까 근육이 막 빠져가지고 좀 말랐어요. 우울하니까 방송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 신고가 종목이 없어서 괴로우시다면 이제 신고가 종목을 가져보세요. 밑에서 사서 팔지 말고 잘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질문하세요. 네. 나 못 보셨어요? 여기 부자빠님 저기 가시면 브이로그 올려놓으신 거 있던데? 그거 거기 가면 다 보실 수 있잖아. 그, 어디 갔지? 브이로그 올려놓으신 게 있었는데, 영상? 보셨죠? 전문가들 사진 찍으러 갔던 거 있잖아. 없나? 봤는데? 봤던 거 같은데, 지웠나?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여기 있잖아요. 뭐죠? 브이로그에.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서 보면 내가 나와. 뭔 얘기지? 여기 있잖아요. 뚱 해갖고 있잖아요. 주제가 무슨 미장원 있잖아요. 형님, 근데 내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나예요. 네, 이 전문가들이고 이게 나야. 대충 아시겠죠? 네, 키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내 제일 큰 거 같죠? 네, 제일 컸던 거 같은데 제일 클 걸? 비슷한가 다들? 네, 이게 하여튼 접니다. 네, 아시겠죠?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김사부님보다는 제가 큰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내가 더 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SNT 모티브 신고가잖아요. SNT 모티브. 신고가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돌파 이후에 매수가 들어간 거고요. 이거 무상증자 해가지고 주식수가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50% 넘게 수익 나온 건데 더 갈 거예요. 네. 더 좋을 거란 얘기죠. 네. 질문이 그게 뭐였어요? 아, 김사부님이 크냐, 성차님이 크냐? 네. 내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큰 거 뭐 중요합니까? 네. 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헤헤. 뚱. 왜냐면, 아시죠? 네. 왜 아십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아, 물론 다른 분들이 작은 것도 있어요. 네. 다들 신고가 종목만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저점만 얘기하니까 난 뚱하지. 자, 아무튼 거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